네. 이번 시간은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 저희가 챕터 9, 이제 9번째 거입니다. 네, 부모 협력, 지역사회 협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 다시, 네, 이게 센서가 조금, 네, 느리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부모와 부모 협력입니다. 네, 부모 협력 같은 경우에 이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학부모가 보육하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부모 협력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젊은 부모 혹은 부모들은 구체적인 부모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요구가 과거보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죠.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발달로 인해서 어린이집과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저희가 알림장을 손으로 적었다면 지금은 앱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참여의 영역은 영유아 보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운영의 규정,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학부모의 영향력 또한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부모들은 영유아 보육의 실현을 위한 동등한 이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네, 부모 참여 역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부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부모가 보육에 협력하는 것이며 부모 협력 방법에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통신망, 면담, 오리엔테이션, 강연회, 수업 참관,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모 교육입니다. 강연회입니다. 네, 강연회는 이제 우리가 보육이나 육아 전문가 강사로부터 부모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강연 주제를 정하고요. 그 주제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강연회에 적합한 주제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영유아기의 특성, 발달에 따른 지도 방법, 자녀와의 대화 방법, 자녀 훈육 방법, 성격 유형에 따른 지도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부모들의 인원수를 조사해서 강연회가 이루어질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연 시간은 이제 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으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만족도와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강연회에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4조 2항에서 보호자 교육의 내용으로서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성장과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가족 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담입니다. 면담은 보육교사가 부모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모 참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담에는 정기적인 면담과 비정기적인 면담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면담은 대체로 각 학기 초에 1회에서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육교사는 각 영유아의 발달의 상황, 관심사, 그리고 적응, 또래 관계, 일상생활 등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면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면담을 하기 전에 면담 주제에 대해서 학부모와 미리 협의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가 있고, 면담은 대개 일주일 정도 시행되며 학부모 한 명당 15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리 부모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요. 그쵸?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면담은 보육교사와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은 강연회와 이제 면담 이런 것들이 부모 협력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 협력에서 첫 번째 부모 교육 중 강연회와 면담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부모 참여입니다. 부모 참여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첫 번째고요. 가정통신문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공지나 알릴 상황이 있을 때 작성하는 유인물이고 되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배부됩니다. 요일별 보육 프로그램, 준비물, 행사, 그리고 견학, 식당 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견학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림장입니다. 원화 수첩이고요. 보육교사는 이제 학부모와 알림장을 통해서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적절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장은 매일 영유아가 등하원하면서 전달이 되고요. 알림장에는 보육 활동, 그리고 또래 관계, 식사, 수면, 기분, 건강 상태, 기분,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알림장을 통해서 원화 수첩. 이제는 이제 저희가 알림장을 손으로 적는 이제 그런 이제 원이 거의 없고 이제 뭐 앱으로 부모들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오늘의 이슈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전달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알림장을 확인해서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의 오늘의 이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육교사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보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신망은 여러 가지 온라인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카페, 그쵸, 맘카페 이런 것처럼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카페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혹은 뭐 어플 같은 것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정보를 얻고 보육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요. 보육 철학, 보육 프로그램, 보육 환경, 하루 일과, 급식, 등하원 절차, 부모 동의, 조사서, 안전 지침, 보육교사를 소개하고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들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부모 참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통신문, 알림장, 통신망,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부모 참여에 이제 챕터로 들어가게 되고 포함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책 214쪽에도 알림장의 기본적인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